수업을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다른 과목 이런 거가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수학만 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빠지는 게 좋고, 만약에 이번 시험에 내가 부득이하게 막 시험 전에 빠진다라고 하면 대부분 무슨 뜻입니까? 본인의 공부가 본인의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수학은 굉장히 감각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전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볼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상 시험 직전까지 수업을 안 빠진 아이들이 시험을 더 잘 보는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계획대로 공부 안 했는데. 내 수업을 참여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계획이 깨지지 않은 아이잖아. 당연히 시험을 잘 보지. 야, 누가 중간고사 2달 남았는데 직전에 한 2주 학원 째야지.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워? 아무도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부득이하게 수업을 빼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꼭 한 달 전에 말씀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전부터 그런 계획이었으면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대부분 아무 말도 없다가 한 1주 전, 2주 전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계획대로 안 된다는 뜻이니까 본인의 어떤 그 공부하는 어떤 습관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계획대로 돼야 돼요. 계획은 지키려고 세우는 거 아니야? 근데 하다 보면 선생님 안 지켜지던데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계획표를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마. 하루 정도를 비워서 펑크난 걸 때우는 날 만들어. 빼먹은 거 하는 날 만들으라고. 그럼 되잖아. 그럼 계획대로 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더 미리 시작하면 되지. 더 미리 시작하고 일주일 단위 하나씩 비워가지고 내가 계획을 다 수행하면 그날 노는 날. 만약에 수행하지 못하면 그날 그걸 보충하는 날. 이런 거 잡어. 하루가 부담스러우면 반나절이라도 잡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인간은 생각보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 어드밴티지 받는 거 훨씬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계획을 완수해가지고 한나절 놀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미친 듯이 하고 싶어. 왜? 그때 놀아야 되거든. 그냥 그렇다. 근데 그때 놀지 못하고 페널티를 부여받아서 밀린 걸 학습하는 친구들은 또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어차피 거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힘들면 막 자야지? 이렇게 하거든. 알았니?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든 시간을 남겨서 내가 놀자. 할 거 다 해놓고. 이런 마음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힘드니까 좀 놀고 해야지. 이런 병신 같은 판단 좀 하지 마. 하지 마. 본인이 계획한 걸 다 하고 나서 쉬어. 알았어? 그거를 하루 단위로 해도 되고 일주일 단위로 해도 돼. 어떻게 인간이 안 쉬고 사냐. 인간은 쉬어야 사는 건데. 그치? 근데 그거를 막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짜실짜실하게 막 인스타 막 이딴 거 보면서 막 시간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획성 있게 쉬시라고. 쉬는 것도. 알겠어요? 네. 녹화 눌러놓고 잔소리 해버렸네. 자, 이번 이런 거는 잔소리 해놓고 녹화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거 못 푸는 거야 도대체? 평균변의 정의에 따르면 FA 마이너스 F0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 누가 있어요? A 마이너스 0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A라고 써도 되겠죠? 이게 2A 제곱 더하기 3A다. 야, 그럼 A를 그냥 X로 바꿔도 되지 않냐? 그럼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F0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어떻게 안 물어봤잖아. 자, F'X는 6X의 제곱 더하기 6X. 답은 12. 물어보지 않으면 뭐 어떡해. 안 물어보잖아. 그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여기 FA 더하기 H가 있고 이게 있으니까 H로 양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H가 양수다라고 해야지. 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도 막 나누냐 얘는. 진짜 이상한 놈들이야. 등식이 아니잖아. 그럼 하나를 더 써야겠네? 이렇게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 A, FA가 있는데 위에는 H가 양수니까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는 우측 상단에 뭐 하단에 있어 상관없는데 아무튼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그지? 근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변화에도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으면 말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러는 거니까 곡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반대 경우도 말이 됩니다. 뭐 여기에 A 플러스 H 음수입니다. FH 플러스 H가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평균 변화량이 더 크다고 했지. 그러니까 곡선을 이렇게 이어서 가야만 말이 되겠네. 그래야 이 둘 사이 직선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냥 이 두 개의 사실 종합하면 그냥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야. 근데 위로 볼록이 얘밖에 없지. 야, 근데 그런 거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오, 이걸 외워야겠네. 이거 올바른 결론이 아니다. 그러지 마.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을 표현하는 건 지금도 많지만 더 만들려면 더 만들 수도 있어. 조건을 해석한 능력을 갖추려고 해야지. 이거 왜 외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눈치로 맞출 수 있는 거 알려줄게. 근데 얘 혼자만 위로 볼록이잖아. 얘가 답이야. 나머지 다 아래로 볼록이지. 가끔 직선 들어있을 때가 직선 무시하면 돼. 알겠어? 직선 들어있는 경우 무시하면 돼. 알았니? 그러면 눈치로 그냥 맞을 수 있다. 그냥 해석하려고 하시면 돼요. 해석하려고. 외우는 거 아니다.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금방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주의할 점은 양변을 H로 나눌 때 부호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나누지 말라고. 알겠어? 5번은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써있네. 미분계수의 정의요. 그렇죠?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F9 그럼 여기 X-9가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어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썼냐?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나머지 이제 끼워 맞춰. 그냥 원래 식이 되게끔. 그러면 27fx의 제곱을 사용했으니 상관없고 27f9 내 맘대로 만든 거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9를 내 맘대로 쓴 거니까 x 플러스 3 곱해야겠네. 그럼 분자는 여전히 x 마이너스 3인 상태예요. 그럼 x 마이너스 3이고, 자, 내가 가공한 게 누구냐면 27f9를 내 임의로 뺀 거잖아. 그럼 27f9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9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7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이잖아. 뭐가 달라? 계산해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f'9니까 27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6 하고, 여기는 약분되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남아요? 맞아요? 맞잖아. 네. 그러면 3 집어넣으면 27 F9예요. 이게 지금 27다. 그럼 27 다 날리면 되죠. F9 얼마냐? 마이너스 13. 자, 이런 식의 풀이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얘를 보면 이거밖에 안 떠오르기 때문이야. 내 말 정확하지?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지. 내가 미분계 지정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F'9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리미트하고 밑에 몰라. 그리고 F 네모 마이너스 F9 네모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주면 된다니까.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어? 어쨌든 네모가 9로 감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네모 9 네모 9 어쨌든 네모가 9로 감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공했으면 어차피 이 모양이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 모양을 써놓고 나머지를 끼워 맞추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막 해석해 보면 뭘 빼고 더하고 이렇게 이지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그 식을 아주 예쁘게 정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행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먼저 적고,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극한값 성질이거든요. 이거 극한값이죠. 수렴하는 극한 줄 테니까 새로운 극한 계산하는데 활용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렴하는 극한이 등장하게끔 식을 변형한다. 극한값 성질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왔다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다. 거기서 막 함수 지어서 풀고 막 이러면 갈수록 그냥 힘든 거지. 맨날 하는 거 똑같은 거 시키는 거란 말이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알겠어?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뭐 고민이냐? 몇 차 함수인지 안 줘서? 근데 최고차항을 A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존나 허접한 풀이도 있는데 야 봐봐, 얘 미분해갖고 x를 곱하면 원래 차수로 올린 거잖아. 원래 차수로 올린 거잖아. 근데 fx다 2를 곱해야만 그게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오 씨발 2차 함수네. 미분하면서 2가 쳐 내려왔을 거니까 그냥 알겠잖아. 아 ax의 n제곱 안 써도 알겠잖아. 2차 함수야. 그러니까 fx는 그냥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 거지. 나머지도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쓰는 게 편해.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2fx면 2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c고 x 곱하면 2ax의 제곱 더하기 bx 마 4잖아.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2차인지 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b는 0이고 c는 마이잖아. 그럼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일 텐데 f1 1이니까 3 쓰면 되겠네. 됐잖아. f1 얼마다? 74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10부터 쓰지 말고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알 수 있는가를 생각을 자꾸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입니다. 안 하면 영원히 안 늘죠. 하면 할수록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1번 볼게요. 2차 함수에 대해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m이라고 하고 c는 구간의 평균이죠. m이 0일 때 a는 마이너스 1 좌측이다. 이게 2차 함수의 경우, 그러니까 이걸 막 식이 다 제시돼 있으니까 진짜 A, B 집어넣어서 평균 변화를 구할 수도 있잖아. 아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2차 함수는 진짜 학교 시험지를 펴보면 2개 중에 한 개 걸로 들어있는데 2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일치한 지점 어디예요? 평균이죠. 구간의 평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좀 활용해서 풀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 얘가 x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평균 변화율이 0이려면 미분계수가 0인 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A, B.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다. 맞는 말이죠. 그냥 존나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지금 이 C는 뭐냐면 구간의 평균의 위치잖아. C가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건 뭐냐면 C에서의 접선의 길이 항상 양수란 얘기야. C가 이런 데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C의 위치를 어디를 잡아도 마이너스 1 우측을 잡으면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항상 0보다 크겠죠. 이 C라는 게 뭐의 위치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일치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F'C는 M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했던 얘기죠. 네, C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일치 지점이라고 했죠. 네, 평균값의 정의를 만족하는 지점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평균값의 정의를 만족하는 지점이 구간의 평균입니다. 2차 함수만 그래요. 그러니까 2차 함수 문제 나오면 그냥 그거 이용해서 빨리빨리 커트하면 돼. 뭘 거야 막 숫자 막 계속 복잡하게 줘주면 평균 변화율 구한다고 막 숫자 계산하고 있어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고요.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일치한 지점 물어보는 거 아니냐? 3차 함수를 가지고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같지? 마이너스 1의 우측에서
이게 구간의 끝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풀어도 나쁘진 않은데 혹시 어려우면 식으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일, f-1이 중요하잖아 지금. 저 3차함수가 미분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원 자체가 식으로 풀라고 낸 겁니다. 그래프를 하라고 낸 건 아닌 것 같아, 위치 자체가. 그러면 극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예.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잡아보면 극점이 뿔마 루트 3분의 1이니까 뭐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1, 얼마냐? 얼마야? 1? 이런 데 있을 거 아니냐고. 아니야? 맞잖아. 정확한 위치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나 잡은 거예요. 그냥 왼쪽에 있는 극대값보다 왼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는 이제 여기보다 오른쪽을 할 건데 뭐 이런 데를 잡으면 이거랑 다르잖아. 어떻게 해야 이게 같아지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해야 평균분할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친구들 이해하겠나?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일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극대보다 저게 위에 있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정확하게 몰라도, 근데 이걸 만족하려면 여기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A면 되지 않냐? 위치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곧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설명한 식의 위치를 찾은 거죠. 찾은 거야. 근데 이게 변곡 위치 0이지. 변곡점 여기잖아. 여기 이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이고, 그제? 여기 교점이고 여기 접점이잖아. 등간격이라고 했지. 여기 위치 2분의 1이겠는데? 한 개? 이거 말고 없죠? 식으로 해볼게요. 식으로 하면 fa-f-1 a 더하기 1 그냥 써요. 식이 더 빨라. 근데 식으로 하라고 준 거잖아. 그지 않아? a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예요. 맞죠? 이게 3a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2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마이라고 2분의 1 나오거든요. 마이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식으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심지어. 근데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의미를 사용하는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고난도 사전 기출 막 이런 데서 이제 물어봅니다. 실제로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렇고 9번을 보죠.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0분의 0꼴이잖아. 맞아 안 맞아?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있어요? 야 이거 봐봐. 진짜 인수분해 하는 게 이 의도인 것 같아요? 0분의 0꼴인데 극한을 못 구하겠다. 그러면 진짜 매우 높은 확률로 99% 정도 봅니다. 극한을 구하는 네 번째 방법. 누구죠? 누구? 극한의 성질, 샌드위치 정리, 그래프, 미분, 평균값 정리. 야, 니네 극한을 구하는 방법 머릿속에 5가지 회전시켜. 이걸 니네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으면 필요한 순간 안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극한값의 성질, 샌드위치 정리,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이 5가지가 극한 문제를 보면 이 중에 뭘 쓸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5개 중에 뭘 쓸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왠지 근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병신같이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극한의 성질, 샌드위치 정리,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은 주로 미적분, 수열의 극한에서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지금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냥 수학토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극한의 성질, 극한 문제 중에 90%죠. 샌드위치 정리,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이 4개 정도만 돌렸으면 되거든?
이걸 입 밖으로 못 꺼내면 필요한 순간에 안 튀어나온다고. 알았어? 0분의 0꼴이니까 분모 분자를 x-3으로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을 쓸 거거든. 그러니까 x-3분의 x의 2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의 2n제곱 더하기 1 x-3분의 x의 2n-1제곱 마이너스 3의 2n-1제곱. 그러면 당신들이 이걸 fx라고 생각하면 위에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얘가 f3인 거니까 f'3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걸 gx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g3이니까 g'3이라고 분모에 써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냥 미분의 3 넣으면 되잖아 저거. 그러면 2n 더하기 1 곱하기 3의 2n제곱이 분자고 2n-1 곱하기 3의 2n-2제곱이 분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11이다. 딱 보니까 얘는 5네. 그치? 그죠? 네. 무엇이었다고요?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입니다. 왜 이게 이름을 갖고 있겠어요? 애당초에 미분은 극한으로 만든 겁니다. 극한으로 미분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미분으로 극한을 계산하니까 이상하잖아. 달걀을 부화시켜갖고 병아리를 키웠는데 병아리가 달걀을 낳은 거야 지금. 이상하잖아. 알았어? 그 병아리가 커서 낳은 달걀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야겠다. 미분이 극한에서 났는데 극한을 미분으로 계산하다니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알겠어요? 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고 gx는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네. 기억 당연히 참이죠. 당연히 참이잖아. 고민하냐 이걸 고민한다고? 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할 때 반드시 중간에 뭐 거쳐야 돼? 0,0 거쳐야 되지. 맞잖아. 그럼 평균 변화율이 마이, f 마이, 0, f0, 2, f2 이 세 점을 한 직선으로 연결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미 직선인 상태지. 그럼 이렇게 두 점을 기울기 구하나 이렇게 두 점을 기울기 구하나 이렇게 두 점을 기울기 구하나 다 똑같아요 라고 써있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0이면 즉 Y축의 대칭인 두 점을 잡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Y축의 대칭인 함수는 미분계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Y축의 대칭인 두 직선은 기울기 더하면 0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참이죠. 그죠? 네. 디귿. 뭐 기함수하고 우함수 곱하면 또 기함수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우함수다 뭐 이상한 소리 해라. 그거 하지마. 알았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얘가 뭐가 알고 싶은 거냐면 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냥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봐요. 그럼 얘 때문에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 얘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값은 그대로고 부호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f-x가 마이너스 fx인 거 알 수 있죠? 됐어? 이 상태에서 기함수 미분한 무함수인가? 하지마! 그런 것 좀 외우지마. 쓸데없이. 양변은 미분해. 그러면 f-x라고 쓰면 안 되지. 이건 마이너스 x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x를 x에 대해 미분한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지. 왼쪽은 마이너스 fx겠지. 그럼 뿔뿔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러냐고 물어보잖아. 물론 쟤는 프라임 찍어야죠. 부정식분 아니니까.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곱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뿔뿔 고치면 맞는 말이잖아. 그 기함수와 우함수의 연산의 결과 혹은 합성의 결과, 미분의 결과 무엇이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만 넣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외우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아니야. 계속 마이너스를 넣다 보면 마이너스 넣는 거 존나 개빨라져가지고 외운 거가 아무 차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함수의 대칭성을 판단할 때 원칙이 뭐라고 생각해?
마이너스를 넣어보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왜냐면 뭐 그런 거 이것저것 다 외우는데 안 외운 거 나왔거나 최근에 안 쓴 게 나와서 기억이 안 나. 아 씨발 어떡하지? 틀려야 되나? 뭐 이러고 있잖아. 그냥 마이너스 넣어볼까? 이러면 되는 문제를 마이너스 x 넣어보면 돼요. 알겠죠? 예. 11번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이거는 이제 이 11번 문제는 내신 고빈도 출제 문제잖아.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야. 이 문제를 안 냈다. 똑같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제시한 다음에 다음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걸 찾아내라. 이런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안 나오면 선생님 실수도 안 낸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무슨 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무슨 점? 끄덕끄덕 점이에요? 무슨 점? 선생님이 니한테 서운한 점이 있네? 무슨 점? 좌우칸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걸 뾰족점이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안 돼요. 오 그래요. 제가 잘 가르쳤네요. 그죠? 뾰족점도 있고 뭐가 있었어요?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애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세제곱근 루트 x. y는 세제곱근 루트 x는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뾰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y축하고 동일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러면 얘는 뾰족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근데 어차피 이런 함수를 쓰나 뾰족점인 함수를 쓰나 얘 미분 불가능성을 판정하는 데는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우린 빨리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뾰족점이라고 치자 이러고 풀면 돼요. 그럼 이럴 때 답이 다르게 나오면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문제가 잘못됐으면 제시험 보겠지 뭐. 무슨 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빠르게 푸는 게 목적이니까 저거만 보고 뾰족점이라고 인지하시면 안 됩니다. 뾰족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뾰족점인 함수만 생각해서 그냥 문제를 풀자고. 더 좋은 건 뭐예요? 그냥 fx를 절대값 x라고 생각해서 판정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시험 볼 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너 절대값 x는 해라. 2대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절대값 x-1 그래서 얘를 그냥 갖다 밀어 넣어요. 왜냐면 이게 귀찮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함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딱 봐도 g 같은 건 안 되겠잖아. 밀어 넣어봐야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판정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지? 얘가 절대값 x라고 해보면 얘가 뭐가 되겠냐? x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니까 곡선의 모양 생각해보면 너 맞다 라는 거 알죠? 곡선 이런 모양 세제곱근을 절대값 씌워서 올린 것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세제곱 함수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니은 너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이제 hx를 보는 거죠. 네. hx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 바로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뜻이 아닌데 이렇게 푸는 게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fx가 절대값 x일 때만 판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fx가 절대값 x를 판정하면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판정하고 결과가 똑같다니까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풀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gx는 근데 저기다 절대값 x를 넣는다고 해서 딱히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쉽게 해결한 이유는 얘도 그렇고 뭐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프가 떠오르기 때문이야. 그럼 니네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떠오른다. 당신은 21세기 인류를 이끌 인재예요. 얘가 그래프가 떠오르잖아요? 안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차피 식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제가 키핑해 놓은 거예요. 이런 보기가 꼭 하나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하나 들어있으니까 걔가 나오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정의 쓰시면 돼요. 뭐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꼼수를 쓰려고 하는데 안 먹히는 보기가 있을 거야. 그 보기는 뭐 하면 돼? 정의 쓰면 돼. 사실 이 문제는 다 뭐 하라고 나온 거냐면 정의 쓰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모든 보기를 다 그렇게 판정하면 시간이 낭비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G'0의 정의를 써봅니다. 분자에 뭐 써야 돼? 감사합니다. H2020 FH-1분의 1 마이너스 저게 0 넣어보면 마이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죠? 네, 여기는 H가 있고 이게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무슨 분수?
번분수죠. 번분수 번거롭게 풀지 말고 분모 분자에 분수식에 분모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분모 분자에 H2020 FH-1을 곱할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위에는 H에 2020 FH만 남겠죠. 밑에는 H 곱하기 H에 2020 FH-1 되는 거고, 이렇게 약분해봐야 2019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0으로 2019번 가고 있으니까 그냥 0이겠지. 분모는 0이 아니고 분자는 0이니까. 그럼 이게 0으로 확정된다는 것은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그래프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데, 보통은 잘 안 떠올 만한 거를 보기에 꼽아놓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떠올렸는데 잘못 떠올리면 좋지 않으니까 이럴 때 미분계수 정의 쓰면 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미분계수 정의로 써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하기 싫어할까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12번 볼게요. 함수 떠오르죠? 떠올라 안 떠올라? 개소리라고 써있죠? 진짜냐? 진짜 나 그래야 되냐 이거? 떠오르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미분 불가능점이에요. 0에서 얘는 y는 gx예요. 니은은 뭐라고 써있어요? 이걸 잘 봐야지. 여기 뭐라고 써있냐? 어쨌든 h제곱이 0으로 간다고 써있냐? 아닌데? 어쨌든 h제곱이 0의 우측으로 간다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우응 미분계수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서 우응 미분계수. 얘는 참이에요. 저게 세제곱이면 거짓입니다. 4제곱은 다시 참이고, 5제곱이면 거짓입니다. 6제곱은 참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봐봐. 여기다가 얘 빼기 얘는 2h니까 2h. 너는 g'1이구나. 2 곱하고 2g'1이구나. 맞았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뭡니까? 평균 변화율이죠. 1 곱해주더라도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h를 0으로 보낸 거 있죠. 이건 평균 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기 때문에 저게 g'1이 되려면 1에서 gx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미분 가능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분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그냥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사용해야 돼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면 진짜로 이 1에서 h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h만큼 가가지고 그걸 양쪽으로 쫙 갖다 붙인다고 하면 실제로 이 극한이 0이 될 것 같죠? 아니 맞잖아. 이게 대칭 구조의 높이가 아니어도 0에 졸라 가까이 붙이면 실제로 대칭 구조가 되겠지. 감사해요. 그냥 만약에 0이 안 되더라도 이 평균 변화를 0에 존나 가깝겠지. 얘랑 같을 수는 있겠냐? F'이든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러니까 굳이 이걸 혹시 0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고민이 안 돼. 0이 안 되더라도 0에 존나 가까이 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애당초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는 같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잖아. 우변은 이 F'이래요. 이 G'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만 참이에요. 넘어가도 되겠죠? 14번. 닫힌 구간 0, 5에서 정의 여부를 하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fx분의 gx는 x는 2에서 연속이냐? 참이죠. 이게 fx면 gx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분모가 있으니까. 근데 분모가 있더라도 어차피 분모가 0이 안 되잖아요. 좌우도 그렇고 함수값도 그렇고 어차피 0이 안 되죠. 그러면 fx는 불연속이고 gx는 2에서 연속이잖아. 근데 fx의 불연속의 근거는 뭐냐면 극한은 존재하는데 함수값하고 안 같아. 그럼 그걸 같게 만들어주려면 0을 때려 곱하면 되잖아. 근데 g가 좌우함이 다 뭐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확인 안 하고 딱 보면 이게 참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그런 결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함좌를 다 보시는 게 맞는데 그냥 안 보고도 생각이 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니은 G서클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x는 1에서 fx가 좌우 극한이 다르게 들어오거든. 0하고 1로. 맞아요? 예.
그럼 순수 0하고 순수 1이니까 gx를 순수 0일 때의 값하고 순수 1일 때의 값을 보면 같잖아. 참이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1에서 fx가 좌우로 들어오면 함수값 포함해서 좌극하는 그냥 1이야. 1보다 큰 쪽도 아니고 작은 쪽도 아니고 그냥 1이야. 그러니까 합성할 때도 그냥 1을 대입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함수값하고 우극값도 그냥 0이구나. 미안해. 0이야. 0을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 함수값하고 우극하는 1이잖아요. 그냥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당신들이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G0하고 G1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연속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fx 곱하기 gx가 x는 4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봐도 틀렸지. 이거 확인해봐야 되냐? 봐봐. 여기가 4일 거 아니야. 얘가 미분 가능이지. 그지? 여기가 지금 4잖아. 얘 미분 불가능이지. 그럼 미분 가능인 함수랑 미분 불가능인 함수를 곱했는데 미분 불가능인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4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실제로 미분을 해서 4를 대입하려고 하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생각 안 해도 돼. 왜냐면 얘는 미분 가능인 함수라서 양쪽에서 똑같은 값이 일정하게 들어올 거거든. 딱히 문제를 발생시킨 애가 아니야. 얘도 문제가 없어. 왜? 얘는 연속 함수라서 문제가 없거든. 그럼 얘 혼자 문제가 되거든. 얘가 좌우가 지금 다르게 들어오잖아. 그걸 fx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건 다 일정한 값이 나와요. 케어하려면 얘가 0이어야 되거든.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겠지. 이 정도는 멋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 고배인문 떠올려가지고 문제 없고 문제 있는데 문제는 얘가 통제 못하네. 끝. 그지? 그래서 형 니은이 참이다. 됐죠? 18번 보겠습니다. 재밌네. 이게 지금 똑같은 식을 준 거잖아요? 보여요? 이거 의도가 있는 거니까 저거 살려서 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gx가 뭐냐면 fx에서 4x 더하기 5를 뺀 거의 절대값에다가 fx에다가 4x 더하기 5를 더하는 것을 더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면 이 gx는 어차피 절대값 뽀개야 되니까 당황하지 마. 이런 거 보면 그냥 저게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2fx가 되지. 여기 뭐라고 쓰죠? 뭐라고 써? 이렇게 쓰면 돼. 그냥 힘든 일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8x 더하기 10이 될 때가 있죠. 언제예요? fx가 4x 더하기 5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8x 더하기 10하고 2fx가 함수 어쨌거나 스위칭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스위칭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이려면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일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접해야 되는 거예요. 스위칭의 위치에서. 그러면 3차 함수하고 8x 더하기 10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중근 하나 때리면 단일근이 또 나오지. 반드시 나오지. 3중근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3중근이어야만 말이 되죠.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접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접해야지 이 짓을 하면 안 된다니까. 얘 때문에. 아니 선생님 저게 없을 수도 있잖아. 잘 그리면. 진심이냐? 야 허근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허근은 혈례근 때 반드시 2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근을 만들면 단일근이 하나 반드시 나와. 허근 2개야. 단일근 하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차식하고 직선이 접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뭐 한다는 접하기만 해야 한다는 말은 3중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이걸 정리하면 무엇을 갖는 함수가 돼야 한다고? 3중근. 무엇의 세제곱. 그냥 이 4네 뭐.
그냥 A4죠. 이해하시겠죠? G5는 알아서 구하세요. A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도 그렇고 스위칭 함수도 그렇고 미분 가능을 얘기하면 단일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단일근 안 되지? 이러면 문제 풀이의 방향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단일근이 안 돼.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다. 이러면 중근 단일근 또 가능해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 플러스에서 얘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 이건 지금 움직이는 구간 가지고 최대값의 함수 그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심하면 고1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못 그리면 안 됩니다. 고2가 돼가지고. 알았어요?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고1 모의고사에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여튼 고1 모의고사에 잘 나옵니다. 네. 잘까지는 아니고 간간히 나오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됐나? 자, 구간의 길이 얼마예요? 2예요. 그죠? 구간의 길이가 2니까 t랑 t 플러스 1 짝대기를 쫙 움직이면서 생각하면 되는데 왼쪽에서 계속 최대값이 나오겠죠. 웬만하면 그럼 최대값이 계속해서 왼쪽에서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스위칭이 되는 지점을 알아야겠죠. 아니 친구들? 맞잖아.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2 차이 나는 위치를 찾아야 되거든? 맞잖아. 예. 근데 어디 일단 찾는 게 좋을 거 아니냐면 얘가 어디서 관계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최대값을 찾는 함수라서 오른쪽 끝값에 째가 편입 딱 돼버리면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걸 좀 찾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1된 위치. 저기가 1,1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 좀 찾을게. 이걸 찾으면 졸리다. 이래서 이 라인을 그어가지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임을 할 수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1에서 1 마이너스 루트 2까지면 이게 이제 길이가 루트 2밖에 안 돼서 구간의 길이가 2면 저기 이미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갓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차피 얘가 최대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t가 여기를 통과할 때가 문제지. 그 다음부터 이제 최대값의 g를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1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와서 딱 여기까지만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1한테 넘겨줄 거니까 1로 유지가 되겠지. 언제까지 1로 유지가 되냐라고 하면 최대값이 오른쪽에 스위칭 되는 지점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제 바뀌는 지점이니까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여기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누가 있느냐를 찾아야죠. 감사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만큼 간다라고 하면 2를 빼면 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죠. 루트 2 마이너스 1은 한 이쯤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때까지는 상수함수인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저 2를 최대값으로 사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얘한테 넘어가죠. 근데 얘는 t 플러스 2니까 이걸 가지고 gt를 꾸미면 안 돼요. 이리로 당겨와야지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왜냐면 이건 t에 관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좌측 끝값인 t에서 값이 결정되면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측 끝값은 t 플러스 2잖아요. gt라고 써놨으니까 gt 플러스 2가 아니잖아. gt라고 얘가 말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t에 대해서 함수를 써야 되니까 걔를 평행이동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y는 gt라는 함수가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냐고? 자, 여기 1-루트 2랑 루트 2-1은 더하면 0이죠. 이게 뭐냐면 y축 대칭이란 말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요 사이에 뭘 그을 수 있다? y축을 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곡선이니까 당연히 합동해야 돼. 선생님 다른데요? 그건 내가 그림 잘못 그려서 그런 거야. 알겠지? 수식은 저게 같음을 지시하고 있어. 그 다음에 G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는 4개다 아니죠. 2개죠. 그죠? G'T는 2인 T의 개수는 2개다. 이거는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이 미분 개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였잖아요.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죠. 여기다 1 플러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2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2 루트 2거든. 무슨 말이냐면 0이 아닌 최소 기울기가 2 루트 2란 얘기야. 절대값이 2 루트 2보다 크잖아. 저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2 되는 거 없습니다. 2 루트 2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